국민의 국적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었다고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국적이 있으면 국적 얘기만 했어요. 그럼 국적이 없었다는 말은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후에 한일 합병이 무효다라고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에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송기정 달고 선수 말씀하지 일장기를 달고 마시고요. 올림픽에 나갔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김문수 장관님, 네. 한일 병합 조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합니까? 그 조약은 무효한 것으로 나중에 나중에요? 한일 회담 때는 그것이 무효라고 했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용과 정당하다는 이야기 베라우츠, 아닙니다. 베라우츠가 맺은 협약이 정당하다. 그게 강제가 아니다. 우리는 식민의 국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국권을 뺏긴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권을 뺏겼죠, 그때는. 주권이 뺏겨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주권이 안 뺏기면 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일본국 국민인데 뭐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국적이 아니, 일본인데. 일본에 뺏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일본에 안 뺏기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궤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남의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 2010년 남의 입장을 왜 병합조약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을 일본 막 국적이신 합니까? 김문수 장관님, 총리님은 총리께서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총리 생각은 어떻든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역사관이 있고 저의 또 국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런 대한민국에 역사관을 대한 갖고 생각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분은 우리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왜 국민의 자격이 왜 없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김성수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 일본에 호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 역적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때 전부 창씨 개명한 사람 많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입니까? 네. 왜 모욕을 합니까? 국적이신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 왜 일본 국적을 합니까? 사과하세요. 일본 국적 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예, 총리님. 아니, 다시 질문 국무위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관님. 신성한 국회에서 도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신성한 일국의 장관을 하고 여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신성한 국회 식민지 시대 대한민국은 없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죠. 무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임시정부는 하나의 법통으로서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정부면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 김문수 장관께서 아니, 하고 왜 계십니다. 저보고 그만하십시오. 예, 그만 듣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 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 역사 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동체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를 근접해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시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서 매년 2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개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로 8회였습니다. 총리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실수를 한 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걸 물으실까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의원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예.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내 배우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리님. 지금 10가지 넘는 얘기는 예. 단 하나도 거짓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가나 예. 국민이 의원님께서 비난하고 싶으신 친일이다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홍범도 장군, 네. 우리가 그게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 그랬나요? 그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그 총리님. 흉상에 대한 재배치죠.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네,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고 총리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물었는데 열몇 그것에 가지는 대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 우리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독도 방어 훈련에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훈련 대상국이라는 예. 거는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 대상국이라는 거. 독도 관련 방위 훈련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그냥, 땅인 예. 우리의 영토인 예.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뺏으려 위해서 합니까? 하는 것이죠. 국무총리. 우리가 누가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뺏으려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돼요? 총리님.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한 훈련을 한 것인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에서 총리님. 우리나라 영토를 네.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눈치를 보라고 했나요? 저는 도저히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을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잠깐만요. 똑같이 생각하고 총리님, 있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전달하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오염수 130만 톤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4차례에 걸쳐서 3만 1,200톤,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의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표 저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을 투입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다. 야당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야당이 괴담과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야 될 예산 1조 6천억 사업 내역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상당 부분 전략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략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요. 네. 작년에 우리가 좀 회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류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폐수가 알래스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적어도 4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 다 듣고 싶은데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이 적정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산은 96%가 기사용되던 예산이고 기집행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4%만 방사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3,572억 원이 낭비됐다고 한 예산입니다. 내역 사업을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그리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물 촉진 사업은 14억 5천만 원씩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편성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전통시장 지원을 해서 69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예산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2020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후쿠시마 낭비 사업입니까? 수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다음 두 번째로 수산물 금융 자금 2차 보존 사업, 수산물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예산 3,354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 경영 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 경감 대책 자금 사업, 2009년 귀촌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고 했던 어촌 정착 지원금, 그다음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 진행되어서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 후쿠시마 상관없이 저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고 낭비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다음 김극 경영자금 사업 3년간에 1,263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을 살펴보니 연례적으로 200억씩 편성했다가 올해 갑자기 5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했습니다. 어떤 데 썼나 봤더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서 어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낭비 예산입니까? 이게 후쿠시마 예산입니까? 다음 수산물 이력제 사업 및 수매 지원 사업 3년간 수매 지원 사업을 2,839억 원, 수산물 이력제 사업에 91억 원을 괴담 선동으로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 모두
2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낭비한 사업이에요? 대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심지어 수매지원 사업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사업은 매년 22억 원씩 똑같이 편성했다가 올해만 22억 원 정도 순증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 정도가 후쿠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환경 측정망 구축 사업, 내내역 사업 중에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체계 구축 계획 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